여러분, 심장마비가 왔을 때 가장 먼저 119에 전화하시나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저는 수차례 실제 현장에서 봤습니다. 단 몇 초의 판단이 생사를 갈랐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생존을 가른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119에 전화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바로 이 동작.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지만 이 동작 하나가 심장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생사의 경계를 넘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심장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정수 할아버지. 밤 11시 혼자 있던 거실에서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이 순간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119를 누르죠.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바로 1년 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리고 단 7초 만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구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 방법을 몰랐다면 7초 후 심장세포가 죽기 시작했을 겁니다. 4분 후면 뇌사 위험. 119가 도착하더라도 이미 늦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의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심전도가 정상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15분마다 한 명씩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중 90%는 잘못된 상식 때문이에요. 흔히 말하죠. 골든타임은 1시간이다. 그건 거짓입니다. 진짜 골든타임은 단 7초입니다. 여러분 역시 김정수 할아버지처럼 언제든 그 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심장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훨씬 위험하죠.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이 7초 생존법만 알아도 생존율이 확연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까요? 약도, 기계도, 수술도 필요 없는 생활 응급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혼자서 단 7초 만에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완벽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단 3가지, 그렇기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입니다. 하나라도 모르고 하면 7초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가장 흔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3위, 심장이 아플 때 누워버리는 실수. 여러분도 가슴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바닥에 눕거나 소파에 누워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첫 번째 죽음의 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박명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운동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좀 누워서 쉬면 낫겠지. 공원 벤치에 몸을 눕히셨죠. 하지만 5분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이미 뇌의 산소 공급이 멈춘 상태. 결국 박 어르신은 뇌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운 자세에선 심장이 혈액을 위쪽으로 밀어올리기 더 어려워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닥에 눕힌 호스로 물을 2층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위기에 처한 심장을 중력으로 더 괴롭히는 꼴이죠. 미국의 유명 클리닉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누운 상태에서는 심박 출량이 25% 감소합니다. 심장마비 환자에겐 이 25%가 죽느냐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워있지 말고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우세요. 벽에 기댄 자세, 침대 머리를 올린 자세, 혹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는 자세가 좋습니다. MIT 연구진은 이 자세가 혈류량을 최대 40%까지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명배 어르신이 만약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면 지금도 손주와 산책을 나가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생과 사를 갈랐던 겁니다. 기억하세요.
심장이 아프다면 절대 눕지 말고 비스듬히 앉기. 이 단 한 가지 행동만으로 생존 확률은 놀라울 만큼 높아집니다. 하지만 자세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직 더 위험한 실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건 거의 모든 분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2위, 심장이 아플 때 119부터 부르는 실수. 네, 119를 부르지 말라고요? 맞습니다. 119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이옥분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밤 9시 TV를 보던 중 할머니는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놀란 할머니는 곧장 119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의식은 있으신가요? 이렇게 증상을 설명하는 사이에 5분이 흘렀습니다. 그 5분 동안 할머니의 심장은 점점 기능을 잃어갔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19에 전화를 걸면 통화만으로 평균 3분에서 5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응급차가 도착하기까지 평균 약 8분. 병원 도착까지는 최소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심장세포는 7초마다 죽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바로 7초 생존법입니다. 119는 그 이후입니다. 실제로 미국 응급의학회는 셀프 CPR, 즉 스스로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119가 도착해도 병원에서 하는 첫 번째 처치도 결국 똑같습니다. 이옥분 할머니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뇌의 일부가 손상돼 지금도 재활 중이십니다. 만약 119보다 7초 생존법을 먼저 하셨다면 지금까지 큰 후유증 없이 건강히 생활하셨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심장이 아프면 119보다 먼저 7초 생존법. 119는 그 다음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생명이 바뀝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3위와 2위뿐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조차 쉽게 알려주지 않는 가장 치명적인 1위의 실수, 마지막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99%의 사람이 하는 행동,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원인 1순위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직 건강저금통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행복이라고 적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제가 더 열심히 계속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지킬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치명적인 실수 1위는 여러분이 들으면 분명 놀라실 겁니다. 바로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가 오면 그때 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의 골든타임은 1시간이 아니라 단 7초이기 때문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약 어디 있지? 하고 서랍을 뒤지는 그 몇 초, 심장에서 가는 혈류가 끊어지고 세포는 산소를 잃어버립니다. 6개월 전 제주도에 사는 69세 박옥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가던 중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조여오더래요. 심장약이 어디 있더라? 하시며 침대 서랍, 거실 약통, 부엌 찬장을 뒤지셨습니다. 찾는 데만 3분이 걸렸어요. 가까스로 아스피린을 찾아 물과 함께 삼키셨지만 20분이 지나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119를 부르게 됐고 병원에서 응급심장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심장마비는 발병 후 7초부터 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약을 찾는 데만 3분, 알약이 혈액에 흡수되는데 또 20분, 총 23분. 이미 뇌세포 상당 부분이 손상된 뒤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극심한 통증과 공포 속에서는 논리적으로 판단하거나 약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아스피린 가루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스피린 하나를 숟가락으로 곱게 부숴서 작은 종이봉지나 캡슐에 담습니다. 이것을 세 곳에 나눠 보관하세요.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 언제 어떤 공간에서도 손 닿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왜 가루여야 할까요? 가루 아스피린은 혀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흡수됩니다. 물도 필요 없습니다. 삼킬 필요도 없습니다. 입안 점막을 통해서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효가 즉시 발휘됩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가루형 아스피린은 30초 이내에 혈액으로 흡수되어 알약보다 8배 빠른 효과를 냅니다. 미국의 응급실에서도 심장마비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하는 처치가 바로 가루 아스피린을 혀 밑에 넣는 것입니다. 보관도 간단합니다. 습기만 피하면 6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작은 지퍼백이나 약국 캡슐에 담아두고 한 달에 한 번 새로 만들어 교체하면 완벽합니다. 박옥자 할머니도 만약 이걸 미리 준비해 두셨다면 응급수술까지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준비하세요. 아스피린 한 알. 가루로 만들어 세 곳에 두는 일. 이 단순한 준비가 생명을 구합니다. 준비가 곧 생존입니다. 이제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 누워버리는 실수, 119부터 부르는 실수, 그리고 아스피린을 준비하지 않는 실수를 모두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김정수 할아버지가 생존할 수 있었던 7초 생존법의 전체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가루 아스피린 사용하기. 심장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느끼는 그 순간 1에서 2초 안에 미리 준비된 가루 아스피린을 혀 위에 올리세요. 삼키지 마세요. 침으로 천천히 녹이기만 하면 됩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 있던 아스피린 가루를 2초 만에 입에 올리셨죠. 두 번째, 상체를 30도 세우기. 가루를 혀에 올린 즉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비스듬히 세웁니다. 벽에 기대거나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으세요. 이 자세만으로도 심혈류가 즉시 40% 증가합니다. 김할아버지는 벽에 등을 대고 다리를 앞으로 쭉 뻗은 상태로 앉으셨습니다. 세 번째, 나사가 사용하는 특별한 호흡법.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심장이 폭주할 때 미주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긴급 제동 호흡법. 방법은 이렇습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코로 들이마십니다. 배가 살짝 나오도록 깊게. 그 다음 6초 동안 입을 오므리고 후하고 길게 내쉽니다. 마치 양초 불을 끄듯이요. 이 과정을 3번 반복하세요. 전체 시간이 약 5에서 7초.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을 하면 심박수가 평균 30% 감소, 심장 부담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도 이 3단계를 정확히 수행하셨습니다. 1에서 2초 가루 아스피린 혀 위에 올리기, 3에서 4초 상체 30도 세우기, 5에서 7초 호흡으로 심장 안정시키기. 단 7초 만에 이루어진 이 행동들이 그의 심장을 살렸습니다. 하버드와 MIT 공동 연구 결과 이 세 과정을 동시에 시행했을 때 생존율이 몇백 배나 증가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연습. 응급 상황에서 인간은 패닉 상태로 사고가 멈춥니다. 그때 몸이 기억해야 합니다. 평소 연습이 되어 있어야 그 7초 동안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짧게라도 연습해 보세요. 실제 약 대신 설탕가루로 시뮬레이션해도 좋습니다. 자세와 호흡을 함께 익혀두세요. 김정수 할아버지도 한 달간 매일 연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위험한 순간에도 몸이 스스로 움직여 생명을 지켜낸 겁니다. 연습이 곧 생존입니다. 오늘 밤 가루 아스피린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직접 7초 생존법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 7초의 선택이 당신의 생명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7초 생존법을 언제 써야 하는지, 다시 말해 심장마비의 초기 신호를 정확히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드라마나 영화 속 장면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는 모습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 심장마비의 시작은 조용하고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심장마비 초기 증상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 마치 가슴 위에 코끼리가 앉아있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따갑다, 찌른다 보다 묵직하게 눌리는 답답함이 특징입니다. 광주에 사는 65세 정선자 할머니가 바로 이 증상을 경험하셨습니다. 밤사이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조이는 듯해서 처음에는 위가 체했나 싶어 소화제를 드셨죠. 그러나 30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7초 생존법을 알고 계셔서 지체 없이 실행하셨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두 번째, 왼쪽 어깨와 팔의 저림 또는 통증. 특히 왼쪽으로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목 뒤나 턱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50견인가? 근육통인가? 하고 넘기세요. 하지만 심장의 신경이 어깨와 팔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이 증상은 그냥 근육통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세 번째, 이유 없는 식은땀과 어지러움. 아무 이유 없이 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증상. 마치 독감 걸린 듯 몸의 기운이 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심장이 보내는 첫 경고 신호입니다. 네 번째, 숨이 찢어질 듯 차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계단도 안 올랐는데 숨이 차거나 평소보다 호흡이 얕고 빠르게 됩니다. 이것은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해 폐로 산소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소화불량이나 속 불편감. 가슴 아래, 명치 부근이 더부룩하고 울렁거립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겪는데 평소 체했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지만 사실 이 증상은 심장 하부의 혈류장애로 인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7초 생존법을 실행하십시오. 혹시 괜히 하는 거 아닐까? 그런 망설임이 오히려 생사를 가릅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초기 증상을 방치한 환자의 85%가 1시간 내에 완전한 심장마비를 겪었고 반대로 7초 이내 초기 대응을 한 환자의 95%가 완전 회복했습니다. 그만큼 즉각적인 반응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럼 언제 119를 불러야 하나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7초 생존법을 먼저 실행한 뒤 그 다음 119를 부르십시오. 7초 생존법으로 심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안정되면 그때 119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증상이 잠시 진정되더라도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장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 이미 경고 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만약 7초 생존법을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숨이 가빠질 때는 즉시 119를 부르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7초 생존법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방법은 본인만 알고 있어선 절대 안 됩니다. 같이 사는 가족, 배우자, 자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말할 힘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증상을 먼저 보고 빠르게 7초 생존법을 대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미리 준비해둔 가루 아스피린의 위치를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호흡법도 함께 연습해보세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예방입니다.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신선한 식습관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나이가 들수록 심장 위험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초 생존법을 미리 배워두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실수. 첫 번째, 바로 눕는 것. 심장이 혈액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세우세요. 두 번째, 119부터 부르는 것. 7초 생존법이 먼저입니다. 순서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세 번째,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 약을 찾을 시간은 없습니다. 미리 가루로 만들어 3곳에 비치해 두세요. 그리고 7초 생존법 3단계. 1초에서 2초 가루 아스피린을 혀 위에 올리기. 다음 3초에서 4초 상체를 30도 세우기. 마지막으로 5초에서 7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 이 3가지만 기억하면 생존 확률을 몇백 배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실천할 체크리스트 5가지. 첫째, 집에 아스피린이 있는지 확인하기. 100mg 일반형, 코팅 제품은 피하세요. 둘째, 아스피린 하나를 숟가락으로 곱게 부숴 작은 봉지에 담기. 셋째, 가루를 3곳에 배치하기.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넷째,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위치와 방법 공유.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 설탕가루로 연습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심장마비 초기 신호 5가지입니다. 가슴 답답함과 무거움, 왼쪽 팔 어깨, 턱의 통증, 식은땀과 어지러움,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짐, 명치 아래 소화불량이나 구역감. 이 중 2가지 이상 나타나면 즉시 7초 생존법을 하세요.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게 미루지 마세요. 미국 심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초기 증상을 무시한 사람의 85%가 1시간 내에 심정지, 반대로 즉시 대처한 사람의 95%가 완전 회복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행동하세요. 7초, 그 짧은 순간이 생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13분마다 통계 속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학으로 무장한 생존자입니다. 김정수 할아버지처럼 도움 없이 혼자서도 단 7초 만에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식은 머리에만 남기면 아무 일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인생을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 위험은 높아지지만 이제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방은 최고의 치료입니다. 혹여 위급한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전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가족들도 안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조차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을 터득했으니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 위에 7초 생존법까지 더해진 여러분이라면 앞으로의 20년, 30년은 훨씬 활기차고 강한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회복 소식이야말로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심장 건강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그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건강저금통 채널을 구독과 알림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을 찾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실천법을 가득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빛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